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입니다. 하단 더보기 칸을 보시면 또 다른 공포, 반전 스릴러물의 귀로 듣는 영화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사방이 온통 하얀 정신병원 상담실입니다. 한 환자가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온몸에 힘이 빠진 듯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의사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말을 건네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습니다. 의사가 다시 묻습니다.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해? 여전히 묵묵부답인데요. 잠시 기다리던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잇습니다. 좋아. 그럼 그날 일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을까? 굳은 듯 있었던 이 여성은 잠시 몸을 떨더니 그제서야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푸르름이 만연한 어느 날, 인적이 드문 숲 중턱에 위치한 2층짜리 집 한 채 앞에 차 한 대가 멈추고 중년 남성이 짐을 들고 내립니다. 오랜만에 이곳에 온 것 같지만 결코 편안해 보이는 표정이 아닌데요. 이윽고 차 뒷문을 두드리면서 딸들에게 말합니다. 안 내려? 곧이어 천천히 2명의 소녀가 내립니다. 자매, 언니는 수미, 그리고 동생은 수연. 수연이는 내리자마자 근처에 있던 꽃과 풀을 뜯으며 놀기 바쁘고 수미는 그런 동생을 무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정원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 주위를 살짝 산책하던 수미가 문득 고개를 돌려 밝게 수연이 이름을 부릅니다. 언니의 부름에 동생은 달려가서 언니 손을 잡고 신이 난 듯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는데요. 자매가 도착한 곳은 근처 선착장입니다. 하늘도 맑고 날씨는 선선합니다. 두 소녀는 신발을 벗고 물에 발을 담근 채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이제 그만 들어오라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고 둘은 급히 신발을 챙겨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안은 다소 어두워 보였습니다. 자매가 안으로 들어가자 좀 긴장한 듯 보이는데 이때 요란한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다가옵니다. 어머, 니네들 왔구나. 뭔 사이 많이 컸다. 어디 다녀왔어? 선착장 다녀온 거야? 날카로운 인상이지만 눈에 띄게 자매를 반기는 그녀의 이름은 은주, 자매의 새엄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란하게 환영을 해주는 거에도 불구하고 수미와 수연이의 눈빛에는 경계가 사라지지 않았고 자매는 잡고 있던 손을 더 꽉 쥐고 입을 다뭅니다. 약간 무안해진 은주는 시선을 돌려 동생 수연을 빤히 바라보더니 싸늘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너 건강해졌구나? 네가 건강해져서 너무 기뻐. 근데 너 점점 엄마 닮아간다? 언니 수미는 동생 손을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위층으로 올라가는데요. 은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친근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얘들아, 저녁에 밥 먹으러 내려와. 2층 방에 들어온 수미는 커튼을 젖히고 방 안을 둘러보다가 벽시계 앞에 섭니다. 시계는 12시 45분에 멈춰 있는데요. 수미는 분침을 돌려서 2시 35분으로 맞추게 됩니다. 곧 종이 울리면서 시계가 가는데 그러다 문득 수미의 눈에 방 한편에 놓여있는 옷장이 보입니다. 무언가 무거운 기분으로 미심쩍은 듯 그곳으로 천천히 다가가 보는데 그리고 나서 양손으로 힘껏 문을 열어봅니다. 안을 본 수미의 눈빛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똑같은 블라우스와 치마가 여러 벌 걸려 있습니다. 한편 1층에 있던 은주는 남편의 잠옷을 챙기고 있습니다. 곱게 접은 옷가지들을 남편에게 가져다 주려는데 화장실 앞에 이미 다른 옷 한 벌이 깔끔히 개어져서 놓여 있습니다. 남편이 혼자 있을 리는 없는데 자신의 영역에 멋대로 누군가 침범한 것이 불쾌한 듯 은주는 그 잠옷을 휴지통에 버려버립니다. 같은 시각 아빠는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 괜찮을 거야. 그래, 끊어. 그는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 한마디 없이 침묵만 계속 흐르는데요. 이 분위기를 바꿔보려 새엄마 은주가 낭낭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번 주말에 동생 내외가 오기로 했어요. 같이 밥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빠는 별다른 대답 없이 정리할 게 있어서 먼저 일어난다고 나가버립니다. 은주와 자매 이렇게 셋만 남아 있습니다. 은주는 갑자기 수미에게 아빠 옷은 이제 자신의 일이니 굳이 네가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쏘아붙이는데요. 수미도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방 정리는 내일인데 왜 멋대로 옷장에 블라우스를 수십 벌 걸어놓는 거야? 따지는 목소리죠. 은주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이때 조용히 남편이 다가오더니 은주 앞에 알약 2개를 놓아줍니다. 아, 첫날인데 그만하자. 수미와 싸우기를 포기한 듯 은주가 말을 잇자 수미는 시끄럽게 의자를 끌고는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때 어찌할 줄 모르고 앉아있는 동생 수연이에게 은주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하죠. 넌 너연이 안 따라가니? 쌀쌀 맞은 이 말에 수연이도 이내 일어섭니다. 터벅터벅 2층으로 올라가는 동생을 수미가 밝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자 뭐라 그랬어? 만약 뭐라고 하면 나한테 바로 말해. 이전처럼 당하고 있지만 말고. 동생 수연은 언니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은주는 집안 곳곳 불을 끄고 문단속을 하고는 예쁜 속옷으로 갈아입고 안방에 가서 침대에 먼저 눕습니다. 곧 남편이 들어왔고 옆에 누워있지만 그는 왠지 아내와 한 침대에 있는 것이 불편해 보입니다. 이내 침대를 빠져나와 남편은 홀로 서재에 가서 눕는데요. 그 시각 수연이도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가 있었고 눈이 떠집니다. 문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문 뒤에서 서서히 손 하나가 나타났고 수연은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죠.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그것이 침대 가까이 다가와 수연이 덮고 있던 이불을 슬며시 내렸고 수연이는 이 섬뜩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는데 방엔 아무도 없습니다. 수연이는 언니 방으로 달려갑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누가 자신의 방에 있었다고 울먹이면서 말하는데 수미는 처음엔 달래다가 그래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하고 방문을 나섭니다. 수미는 1층으로까지 내려와 보게 되는데요. 캄캄한 거실을 둘러보는데 수상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다만 거실에서 아빠가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수미는 아빠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잠든 아빠의 얼굴을 쓰다듬는데 아빠 주무시잖아. 새엄마였습니다. 은주는 왜 자는 아빠를 깨운 거냐면서 핀잔을 주지만 수미는 이 무한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은 그저 물을 마시러 내려온 것뿐이라고 핀잔을 주고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가게 되죠. 한편 동생과 함께 잠들던 수미는 악몽을 꿉니다. 빠르게 달리는 누군가의 발걸음, 엄마의 얼굴, 손에 묻은 피까지, 그리고 다급하게 바닥을 치는 손까지 보입니다. 비명과 함께 눈을 뜬 수미는 본능적으로 동생 쪽을 바라보는데 다행히 옆에서 잘 자고 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리려 하는데 무언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이때 침대 끝에서 검은색의 긴 머리의 여자가 천천히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수미는 숨이 가파져 왔고 몸이 굳어버린 채 그 존재에 눈을 떼지 못하는데 이때 그 여자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몸을 세우더니 수미가 있는 침대 쪽에 올라와서 누워있는 수미 위로 서 있게 되죠.
수미는 몸이 덜덜 떨리는 가운데 그 서 있는 여자의 다리 사이에 한 줄기 피가 흐르더니 창백한 얼굴이 수미 쪽으로 빠르게 다가옵니다. 아! 수미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한번 꿈에서 깹니다. 아, 또 꿈이었구나. 마음을 진정시키고 커튼을 걷으면서 햇볕을 쬐려 하는데 손에 뭔가 묻어 있습니다. 피였어요. 혹시나 하고 옆에 있는 동생 이불을 걷어보니 수연이가 생리를 시작했습니다. 수미는 새엄마 방 옆에 있는 욕실에 조용히 들어가서 생리대 몇 개를 가지고 나오려는데 마침 잠에서 깬 은주가 묻습니다. 너 생리하니? 수미는 수연이가 생리를 시작했다고 대답을 하는데 은주가 훗 웃으며 말합니다. 어쩌면 나랑 날짜가 똑같을 수 있지? 자매는 생리열이 묻은 침대 시트와 잠옷을 빨아서 널어놓고는 정원에서 한적하게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함께 음을 맞춰서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고 있는데요. 새장 속 한 쌍의 새가 짹짹거리면서 이 화음을 방해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자 수미가 말하죠. 죽여버릴까? 사실 이 두 마리 새는 은주가 가져온 겁니다. 새를 건들면 새엄마가 난리가 날 거라면서 두 사람은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데 이때 아빠가 다가옵니다. 추운데 왜 밖에 나와 있냐고, 아픈 거 아니냐고. 이렇게 걱정스럽게 묻는 아빠에게 수미는 대화하기 싫다는 듯 대답을 하고는 아, 수연이 방 옷장 치워달라고 쏘아붙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빠가 이제 옷장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자신이 나쁜 아빠인 것을 알고 있으니 이해해달라는 듯 딸을 달랩니다. 옷장?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연이는 그저 풀죽은 눈망울로 대화하는 아빠와 언니를 바라볼 뿐입니다. 오후 무렵 수미는 예전에 창고로 쓰고 있던 오래된 비닐하우스에서 가방 2개를 찾아옵니다. 안에는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옛 사진들이 들어있는데요. 자매 어렸을 적 사진, 부모님 데이트 사진, 가족 사진, 여러 사진을 넘기면서 추억에 잠기다 보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단란한 4명의 가족 사진에 한 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은주예요. 친엄마가 지병을 앓게 되면서 아버지는 같은 병원에 있던 간호사 은주와 가까워졌고 결국 그 관계는 불륜으로 발전합니다. 이후에 있는 사진엔 모두 은주가 있었고 가족 사진뿐만 아니라 아빠와 병원에서 단둘이 찍은 사진까지 보이자 수미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화를 참으려 했었습니다. 이때 수연이 다가옵니다. 언니 뭐해? 수미는 이 사진들을 감추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창고에서 가져온 엄마와의 추억이 곁든 물건들을 동생과 같이 구경하며 깔깔웃습니다. 근데 그러다 우연히 수연의 팔에 심상치 않은 자국을 발견해요. 동생의 손을 낚아채서 이거 누가 그랬어? 하고 물어보지만 수연이는 대답을 망설입니다. 너 이거 그 여자가 그런 거지? 너 언니한테 다 말하라고 했잖아! 수미는 분노에 쌓여서 동생 몸을 흔들면서 다그치지만 수연은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같은 시각 은주는 식탁에서 차와 쿠키를 먹으며 우아하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쾅쾅쾅 거리면서 수미가 내려왔고 도대체 왜 내 동생을 때린 거냐며 따져드는데요. 은주왈,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수미에게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다그칩니다. 그리고는 폭언이 이어지죠. 이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타깝게 엄마라고 부를 사람 나밖에 없어.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더러운 꼴을 보더라도 견뎌야 된단 말이야. 마치 내가 니들 자매를 보고 견디는 것처럼. 이렇게 은주가 언성이 높아질 때 욕실에서 면도를 하고 있던 아빠도 소리를 듣지만 그저 듣고만 있을 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은주가 말합니다. 너 또 나한테 그런 말을 하네? 너 아직 병이 나은 게 아니었구나. 이 말에 수미는 양손을 꼭 쥐더니 몸이 떨립니다. 그리고 이내 식탁에 있던 찻잔을 던져서 깨버리는데요. 면도를 마친 아빠가 밖에 나와 보니 딸 수미는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울고 있습니다. 토닥여주려 했지만 수미가 손을 거칠게 뿌리쳐버리는데요. 아빠가 너는 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냐고 하는데 수미는 왜 나한테만 하라고 그러냐고 하면서 소리칩니다. 아빠는 걱정스러운 듯 계속 이러면 또 아플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그 말에 수미는 그제서야 감정을 추스르는 듯 했고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더러운 일을 아빠가 책임지라며 방을 나갑니다. 다가온 주말 저녁, 은주 동생 부부가 방문합니다. 은주는 집에 음악을 틀어놓고 여기저기 정리를 하느라 바쁜데 동생 부부가 도착하자 환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하죠. 부부와 그 동생 부부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은주는 그 어떤 날보다도 즐거움으로 흥분되어 수다가 끊이지 않는데요. 이 남동생에게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서 까르르 웃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나머지 3사람의 표정은 상당히 불편해 보입니다. 그러다 은주는 너 기억나? 예전 우리 동네에 그 미친 사람 있었잖아. 너 기억나? 이때 은주의 남동생이 말합니다. 아니, 기억 안 나. 난 그런 기억이 없어. 은주는 무안해진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묻습니다. 왜 기억 안 나? 너 미쳤어?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으면서 정적이 흘렀는데요. 그때 갑자기 남동생의 아내가 기침을 합니다. 답답해하면서 가슴을 치더니 그녀가 의자에서 떨어졌고 발작 증상을 보이기까지 해요. 악을 쓰면서 막 사지를 가누지 못하게 되자 아빠와 동생은 그녀의 몸을 붙잡고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 계속 온몸이 비틀어지면서 급기야 구토까지 하는데요. 그러다 문득 그녀의 눈이 어두운 싱크대 아래에 고정되었고 통공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은주는 갑자기 머리를 붙잡고는 소리를 지르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동생 부부. 남동생이 말합니다. 본인도 정말 오기 싫었는데 매형이 하도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때 창문을 바라보고 있던 아내가 말합니다. 자기, 나 아까 그 집 싱크대 밑에서 어떤 여자애를 봤어. 식탁에 홀로 앉아있는 은주. 그러다 문득 싱크대 쪽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고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가더니 천천히 열려있는 싱크대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아래쪽에서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합니다. 은주는 몸을 낮춰서 바닥 쪽을 살펴보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올리려는데 반대쪽 식탁 의자에 누군가 앉아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심히 고개를 돌려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다시 눈을 돌렸더니 싱크대 바로 앞에 자신의 눈앞에 떨어져 있는 작은 핀. 그걸 주우려는데 싱크대에서 손이 불쑥 나와 은주의 팔을 잡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침실로 돌아온 은주에게 남편은 알약 2개를 건넵니다. 은주는 아이들이 이 집에 오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긴다면서 같이 있어달라고 하지만 남편은 좀 쉬면 나아질 거라고 밖을 둘러보겠다며 나갑니다. 그날 밤 은주는 불안증에 시달리며 집안의 삐걱거리는 소리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손전등을 가지고 밖을 돌아보던 중 새장이 천으로 덮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미심쩍어 하면서 그 천을 들어보는데 아내 은주가 아끼는 그 새 한 마리가 처참하게 죽어 있습니다. 섬뜩했죠. 이내 한숨을 쉬고는 아빠는 새장을 들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창문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은주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은주는 너무도 화가 났고 방문을 두드립니다. 야, 문 열어! 문 열어!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은주는 서둘러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고는 수연이 방에 들어갑니다. 수연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그때 은주의 눈에 옆 책상에 놓여있는 가족 사진들이 눈에 띕니다. 아까 수미가 창고에서 가져왔던 사진들이에요. 하나씩 넘기다 보니 곧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도 있었는데 사진 속의 은주는 얼굴이 잘려있거나 사인펜으로 검게 칠해져 있습니다. 은주는 수연이 이불을 확 걷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로 올라가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이불 속에 뭔가 물컹하는 게 느껴집니다. 이불을 걷어보니까 또 다른 새 한 마리가 밟혀서 죽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장면에 은주는 폭발해버렸고 수연은 잔뜩 겁에 질려 몸부림쳤지만 은주는 두 팔을 잡아서 끌어내렸고 질질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반대쪽 장롱으로 끌고 가는데 말해봐, 누가 이랬어? 네 언니야? 은주는 장롱 속에 강제로 수연을 가두고는 문을 잠궈버립니다. 수연이는 공포에 떨면서 안에서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쳐요. 은주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주는 장롱 속에 수연이를 강제로 가두고는 문을 잠궈버립니다. 수연이는 공포에 떨며 안에서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치는데요. 밖에 있던 은주가 말하죠. 울어도 소용없어. 잘못했다고 빌어. 안에 있던 수연이가 이내 잠잠해졌고 잘못을 빌고 있는데 은주도 화가 풀렸는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네 잘못 인정하지? 무서웠던 수연은 울음을 쉽사리 그치지 못하는데 은주가 말합니다. 시끄러우니까 울음 그쳐! 왜? 분해서 우는 거야? 그래, 네가 얼마나 버티는지 우리 두고 보자! 은주는 수연이를 다시 장롱 속으로 밀어넣고는 문을 잠궈버립니다. 안에서 수연이의 찢을 듯한 비명이 들려왔어요. 귀로 듣는 영화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